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형 공공배달앱인 대구로에 대한 대구시의 특혜 의혹 그제 보도해드렸습니다. 특이점이 또 발견됐습니다. 대구로를 운영하는 회사인 인성데이터가 지난해 기업 분할을 통해 대대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로 운영 사업은 신설 법인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대구로 사업이 민간 운영업체의 지분 매각에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구로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터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2001년 4월 대구에서 설립됐습니다. 국내 1위 배달 대행 플랫폼인 생각대로를 운영하는 로지올과 오토바이 렌트 사업을 하는 바이크뱅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대구시와 대구로 운영 업무 협약을 맺고 같은 해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인성데이터는 대대적인 지배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먼저 로지올을 흡수 합병한 뒤 다시 하나의 회사를 두 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나누는 인적 분할을 해 똑같은 이름의 신설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대구로 운영권은 이때 기존 인성데이터에서 새로 생긴 인성데이터로 넘어갔습니다. 회사 이름은 같지만 다른 회사로 대구로 사업권이 넘어간 것입니다. 기존 인성데이터는 바이크뱅크로 흡수합병됐습니다. 인성데이터는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의 기업 분할을 한 것일까? 기업 분할은 특정 사업 부문 매각이나 지배 구조 개선, 기업 가치 재평가, 업종 전문화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직전 3년간 물적 분할로 기업 분할한 123개 상장사 중 약 94%인 116개 회사의 목적이 매각으로 추정됐습니다. 생성된 법인이 기존 법인의 이름을 따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용자들이나 관계인들의 눈을 좀 속여서 매각하고 싶다 이런 의중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성데이터 측은 원활한 의사결정과 투자자들의 요청 때문에 회사를 수평적 관계로 분할한 것이며 매각 의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사들이 요청해가 지분구조 개편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를 좀 합병 분할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영속성이 이끌어진 게 아니고 제가 모기업으로 일찍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부적 결정사항에 이런 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인성데이터 측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석연치 않습니다. 기존 인성데이터가 대구로 운영사업자가 되기 전인 2020년 4월에도 매각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회사들을 포함해 4천억 원의 매물로 내놓았고 네이버와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배달앱 진출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매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말 그대로 배민처럼 이제 주문 앱을 하는 거고, 저희들 이제 생각대로 쪽은 이제 배송 담당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협약은 됐었고,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제 잠시 이슈가 있어서 이제 스톱했던 거고. 매각은 무산됐지만 네이버는 인성데이터의 지분 10%를 400억 원의 상환전환 우선주 등의 방법으로 사들였습니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역시 배달앱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었던 신한금융그룹이 10.5%를 400억 원에 같은 방식으로 매입했습니다. 지분 매입을 한 기업들은 공교롭게도 배달앱 시장에 진출했거나 준비 중입니다. 특히 네이버는 지난해 11월 미용실과 음식점, 펜션 등 중소상공인들을 겨냥한 N배달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주춤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운영하는 양상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전체건 부분이건 간에 지분 매각의 의도가 굉장히 강하고, 소상공인들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시작한 대구형 공공배달앱 대구로 사업이 자칫 예산만 쓰고 민간 운영업체의 지분 매각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큰 소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물건을 던지고 몸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요즘 지자체 민원실은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진짜 조금만 사람처럼 대해달라 이런 호소까지 나오고 있는데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근무하는 공무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 취재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한 민원인. 공무원을 향해 삿대질하며 큰 소리를 치더니 여권을 내던지고 급기야 얼굴에 손찌검을 합니다. 민원 응대 공무원들은 폭언과 폭행, 심지어 흉기 난동까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합니다. 그 제일 무서운 게 가끔 가다가 위협하신다고 집에 있는 망치라든지 그리고 샷다라든지 뭐 내리실 때 세박대기 같은 걸로 위협을 하시는데 악성 민원은 2018년 3만 4천여 건에서 2021년 5만 1천여 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30대 이하 공무원 조합원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25%가 악성 민원 때문에 죽고 싶었던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악성 민원의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에서는 몸에 부착하는 휴대용 촬영 장비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캠은 목에 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영상 촬영과 녹음이 시작됩니다. 인권 등을 고려해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미리 경고하고 촬영합니다. 선생님께서 폭언하시면 촬영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까지 동원한 악성 민원 대책에 예방 효과가 있을 거란 기대와 사태를 악화시킬 거란 우려가 엇갈립니다. 요즘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리 방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동의 못한다.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민원인하고 또 싸울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나. 휴대용 카메라는 대구에서 군위를 제외한 8개 구군에서 도입했습니다. 좋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같이 뭐 일을 하다가 만나면 되게 고맙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조금만 사람처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도를 넘는 악성 민원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지만 공무원과 민원인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대구시 북구 팔거천에서 실종됐던 60대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13일 만인 오늘 오후 4시쯤 달성군 다사업 인근 금호강변에서 119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60대 남성이 대구 북구 태전동 태암교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불어난 강물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북 북부 지역에서 실종자 2명에 대한 수색과 복구 작업이 14일째 이어졌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인력 430여 명과 헬기와 보트, 구조견 등을 투입해 실종 지역 수변과 수상에서 수색을 했습니다.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한 예천 벌방리 마을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수변 수색 구간 49km 가운데 37km 구간의 수색을 마무리했습니다. 도로 등 시설 응급 복구율은 68%이며 대학 기숙사와 숙박시설 등지로 옮겨간 이재민은 현재 86가구 135명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더불어민주당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동서 교류를 위한 의미 있는 법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전원 공동 참여하면 좋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이 있었다면서 의원들 제안을 받아서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은 공동 발의자가 국민의힘 105명, 민주당 99명, 정의당 1명 등 207명인데 민주당 의원 전원이 포함되면 단일 법안 사상 최대 공동 발의가 되면서 특별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올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지만 포항 죽장 토마토는 오히려 풍작입니다. 올해 수출 물량이 역대 최고치인 100톤에 이를 전망인데요. 포항을 대표하는 두메산골인 죽장면 상옥리가 이런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장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을 대표하는 수출 작목인 죽장 토마토가 수확철을 맞아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푹푹 찌는 하우스. 농부들은 적당하게 익은 걸 골라 따느라 구슬땀을 흘리지만 표정은 밝습니다. 긴 장마 동안 수해와 병충해가 심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죽장 지역은 비가 적당히 내려 오히려 대풍작이기 때문입니다.
죽장 토마토는 해발 400m의 준고랭지 재배로 육질이 단단하고 가을 늦게까지 수확이 가능해 시장에서 인기입니다. 적당한 비가 왔어가지고 토마토 농사 대풍장을 이루었는데 또 해발 기온차도 좀 밤차 기온이 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토마토 단단하고 맛도 좋고. 이곳 토마토는 재배가 까다로운 유럽종으로 10년 전 해외 수출을 시작해 최근엔 수확량의 60-70%를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수분이 적어 외식업계에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상 수출량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100톤,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올해 작황이 좋고 수출 농가 참여 수가 늘어서 여태 해온 수출 물량보다 올해가 최고로 물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 농사가 잘 돼가지고 기분도 좋고 또 수출품도 잘 된다 하니 기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죽장 상옥 토마토의 성공은 같은 작물이라도 이제는 특화된 품종과 새로운 수요 시장을 개척해야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역대급 비를 퍼부었던 올해 장마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전국 동시 장마가 시작된 이후 31일간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장마 기간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총 강수량이 648.7mm로 강수 일수 대비 강수량 역시 역대급이었습니다. 이제 장마는 끝났지만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장마가 끝이 나니 무더위는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지난 25일부터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 유지하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치솟으며 계속해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더위는 밤낮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 위험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 건강관리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날씨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 토요일 막다가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 안동은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 35도, 안동과 포항은 34도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도 종일 매우 높음 예상되고요. 한편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요. 낮에는 계속해서 33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유령 회사를 만들어 중구청과 수의 계약을 맺어 감사원에 적발된 배태숙 의원에 대한 징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는 어제 윤리특위를 열고 배 의원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안재철 의원이 회의 10분 전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파행을 빚었습니다. 나머지 3명의 의원이 회의를 열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령 회사를 만들어 중구청과 8차례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는 대구 달성군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15일 철강 제품 생산 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초속 3.6m로 자동 투입되는 철판 위를 넘어가다가 철판에 허벅지를 베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한 4번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중앙도서관이 국채보상운동 기념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꿔서 개관합니다. 1985년에 지어져 노후화했던 중앙도서관은 2년 5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고 내 외부 시설 개선과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31일 오후 3시에 개관식을 합니다. 이에 앞서 오늘과 내일은 시범 운영을 합니다. 1층과 2층은 국채보상운동 기록 전시관, 3, 4층은 도서관으로 구성돼 있고 토론과 체험을 위한 공간도 있습니다.
개관을 기념해 이솔로몬 작가를 초청한 북토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 행사를 마련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전세 사기 특별단속으로 128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맺어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불법 중개와 매개 행위가 각각 32%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145명, 총 피해액은 104억 원입니다. 5천만 원 이하가 53%로 가장 많았고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가 29.7%로 가장 많았고 40, 5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광공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2% 줄었습니다. 하지만 출하는 9.2% 늘었습니다. 의료, 정밀, 광학, 자동차, 1차 금속은 생산과 출하가 모두 늘었는데 전기, 가스, 증기업, 섬유 제품은 생산과 출하가 모두 줄었습니다. 경북의 광공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6% 줄었고 출하도 1.9% 줄었습니다. 경북은 자동차, 전기, 가스, 증기업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전자통신, 전기 장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